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귀국길에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한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면서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리트윗 글로 감사를 표하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지난달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면서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모습을 담은 1분 42초짜리 동영상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자신의 연설 중 가장 중요했던 말들을 영상에 함께 담았습니다. Today we celebrate the ironclad alliance, shared vision of our future, and the deep friendship that uni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7 decades, our alliance has grown stronger and more capable. And the cooperation between our people, our commitment to one another, has grown deeper across every aspect of our partnership.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늘날 우리 두 나라는 혁신의 강국이고 우리의 민주주의적 가치로 단합된 우리의 국민들은 세계의 도전에 함께 맞서고 있다는 발언도 올렸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의 일부도 소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강조했던 자신의 발언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Mr. President, ours is a future filled with unimaginable opportunity and endless possibility. As our troops say, who still proudly serve together in the ROK to this day, we go together.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에 리트윗을 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세심한 환대에 정말 감사하며 한미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는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를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며 노력을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팩3 배치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를 일본 방위성이 전날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 등 섬 3곳에 패트리엇 운용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를 이동하는 작업을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 민간 선박을 활용해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북한의 위성이나 로켓 잔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2일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발령한 뒤 패트리엇 부대 이동에 착수했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오키나와현에 패트리엇을 전개했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결정적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떠넘기면서 도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억지 주장은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확장 억제를 위한 핵협의 그룹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한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비난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저는 일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큰 도발을 앞두고 워싱턴 선언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비난과 함께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되는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제 담화 같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로 4월 말 준비를 공언했던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발사 등을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 핵 잠수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3,000톤 고래급 신형 잠수함의 진수 공개나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과 함께 핵실험 준비 노출 또는 재래식이지만 긴장 보조 효과가 큰 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만약에 정찰위성 도발, ICBM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전적으로 뭐 그걸 이제 반대로 가다 이럴 입장은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향후 6.25 뭐 전쟁 발발 그리고 7.27 전승절 이 부분이가 대내 그 대대적인 이제 캠페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례한 언어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가 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기업들도 연관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핵심 광물 조항이 불충분하다면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상생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IRA의 전기차 관련 핵심 광물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며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입니다. The IRA produces a lot of incentives to generate more, but it is insufficient.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further steps to try to find ways to both smooth the markets and to get more minerals onto the market, given the gap between what we have right now and what we are going to need if we're going to realize our objectives.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IRA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세부 시행 규칙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충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로만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의 광물 원산지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해당국들로부터 불만과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세부 지침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예고한 뒤 미국이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구축하는 상생을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not autarky. It's resilience and security in our supply chains. Now, building domestic capacity is the starting point, but the effort extends beyond our borders. Our message to them has been consistent. We will unapologetically pursue our industrial strategy at home, but we are unambiguously committed to not leaving our friends behind.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치중하면서 동맹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핵심 동맹들과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의 핵무장을 원할 수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완화하려면 양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정치 엘리트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의 핵 보복 공격을 가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은 동맹으로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핵무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간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김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 정권이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과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고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된 재미 한국인들의 상봉을 위한 노력과 북한 인권 특사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활동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유엔기구와 협력을 통한 북한 난민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